노동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9월 6일 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뉴저지 서섹스 카운티의 프랭클린에서 26살의 한인 태미 킴 씨가 실종됐습니다. 태미 킴 씨는 지난 목요일 아버지가 차로 집에서 멀지 않은 스타벅스에 내려준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색에 나선 결과 스타벅스에서 3마일 떨어진 곳에서 태미 킴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발견됐는데 이 노트북은 경찰이 숲을 더미에서 찾아냈으며 핸드폰은 인근에서 공사 중인 건물에 눈에 띄지 않게 버려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미 킴 씨가 마지막으로 찍힌 사건 당일 감시 카메라에는 세탁소에서 태미 킴 씨가 혼자 걸어 나오는 장면이 찍혔는데 이 장면에는 손에 노트북이 들려 있어 이 뒤의 행적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운전 면허증이 없어 아버지가 내려준 뒤 3마일을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중요 단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종 당시 김 씨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사용된 흔적은 없습니다. 태미 김 씨는 5피트 5인치의 키에 160파운드의 체격으로 실종 당시 만화 펠릭스 더캣 무늬가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경찰국은 김 씨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절을 기념해 열린 주베이 페스티벌에서 여러 차례의 총격과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새벽 4시경 브루클린에서 열린 주베이 페스티벌에서 엠파이어 블러버드와 플랫부시 애비뉴에 위치한 웬디스 앞에서 총격 난사 사건이 발생해 17살 소년이 가슴에 총을 맞아 숨지고 66세 여성과 72세 여성은 총상을 입어 치료 중입니다. 또 첫 번째 총격 사건이 발생한 30분 후 워싱턴 애비뉴와 엠파이어 블러버드 인근에서는 얼굴에 총을 맞은 22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도 엠파이어 블러버드와 오션 애비뉴에서도 한 여성이 괴한이 휘두른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25만 명의 뉴욕 시민들이 노동절 연휴 주베이 페스티벌을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경은 지난해 1,700명에서 올해 3,400명으로 경찰 인력을 늘려 투입시켰지만 올해에도 페스티벌 중 다수의 사건 사고 신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오늘 새벽에도 22세의 남자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2시경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의 켄트 애비뉴와 노스 6번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한 남자가 총을 맞았으며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밝히며 아직 용의자는 검거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절 연휴 트라이스테이트에 북상한 열대성 허리케인 헐민의 기세가 약해져 다행히 큰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인 오늘 여전히 뉴욕시 롱아일랜드의 해안가와 매사추세츠 연안까지 헐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롱아일랜드 서포카인트를 포함한 뉴욕시 해안가는 허리케인 헐민으로 인한 거센 바람과 파도로 폐쇄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대서양을 따라 북동부 해안가 연안의 침수 등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납치를 시도했던 3명의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 당국은 9월 4일 22살의 에이샤 우즈, 29살의 마크 퍼소드, 33살의 지넷 오티즈가 웨스트버리의 그랜드 스트리트에 위치한 한 집에 침입해 납치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생긴 소란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샤 우즈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나머지 2명은 달아났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총과 도끼 손잡이로 가격한 뒤 피해자의 차를 훔쳐 달아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어제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등에 살고 있는 동포 및 유학생 100여 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일명 번개 형식으로 트위터를 통해 공지됐으며 박 시장은 동포들과 교육과 일자리, 북한 문제 등 여러 이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박 시장은 조지프 스티클리츠 콜롬비아대 교수를 만나고 허핑턴 포스트를 창립한 아리아나 허핑턴을 만나는 등 북미 순방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실종 신고됐던 뉴저지의 초등학교 교장인 베르타 다이어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랭클린 타운시 경찰은 지난 금요일 베르타 다이어가 필라델피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현재 무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이미지 변신에 나섭니다. 은둔 모드에서 탈피해 이번에는 대중과 언론에 가깝게 나서는 친근 모드를 택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지난 5일 힐러리는 자신의 전용기를 언론에 공개하고
취재진과 동승하는 등 지금까지 노출을 꺼려왔던 분위기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각종 언론들은 힐러리가 최근 이메일 스캔들 등 각종 악재가 불거져 비호감도가 56%로 치솟고 도널드 트럼프가 턱 밑까지 추격해오는 터라 급하게 노선을 변경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접점 양상을 보이는 대선이 이번 힐러리의 친곤 모드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롱아일랜드의 웨스트 바빌론에서는 한 남자가 집에서 키우는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세일럼 에비뉴에 사는 한 남성이 자신이 키우던 이집트 톱 비늘뱀에 물렸으나 다행히 의식은 잃지 않아 현재 병원에서 특별 치료 중입니다. 이집트 톱 비늘뱀은 가장 독이 강한 뱀 8위로 알려져 있을 만큼 독이 센 뱀입니다. 동물애호협회는 다음 주 화요일 이 남자의 집에 있는 모든 뱀을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중학교 학생 수십 명이 매운 고추를 먹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먹은 고추는 부트 졸로키아로 이들은 이 고추를 먹은 뒤 두드러기 및 구토 증세를 보였으며 약 40명의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했고 이 중 5명은 결국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먹은 부트 졸로키아는 인도 고추로 지난 2007년에 가장 매운 고추로 기네스북에 기재됐으며 인도 군대는 실제 이 고추로 테러 작전에 쓰는 수류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9월 6일 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뉴스투데이는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